국장님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네. 이제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저희가 당초에 출전할 때는 그 작년에 5위를 해서 금년에 한 3위 정도까지 욕심을 부린 건 사실인데 우승까지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우승하게 된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돼갔지만 어느 해보다도 또 부천시 장애인 선수단이 똘똘 뭉쳐갖고 의기투합해서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 뭐 장애인 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격려 또 뭐 시 집행배수에 대한 격려 지원 그런 거가 모두 도합해서 아마 우승까지 이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회를 치르시면서 비장애인 체육대회보다 더 뜻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당구대가 이제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그 당구대회를 보신 분들은 좀 똑같이 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그 상대팀 의정부가 이제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그 시장님까지 오셔갖고 이제 응원하시고 해갖고 우리한테 이제 결국은 패했는데 결과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마수가 있는데 이제 2000을 치는 사람하고 우리 250 저 다마수를 가진 사람하고 게임을 하는 데서 이제 뒤집기를 해서 15대 14죠. 14로 이제 뒤집어 갖고 결국은 전년도 우승팀인 의정부를 이기고 부천시가 우승을 안는 그런 그 게임이 명장면이었다고 기억이 되네요. 지난해에는 또 부천시 장애인 체육회 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세 종목서부터 시작하던 것이 작년 초까지는 4종목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개 종목까지 늙혔고요. 늙혀갖고서는 이제 거기에 가맹단체가 늘면서 이제 이 도민체전에 대한 관심도도 종목마다 좀 늘어나고 특이한 것이 이제 뭐 게이트볼도 금년에 천여 출전을 해서 예선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20일 남짓하게 훈련하고 그래도 이제 이를테면 경기 룰도 다 제대로 익혀서 큰 실수 없이 패배는 했지만 경기에 임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성과고요. 이제 보면 전용구장 같은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게이트볼은 이번에 어렵사리 그래도 주변에서 저 시설관리공단이나 생활체육이나 시에서 좀 지원을 해갖고 전용 훈련장을 좀 갖췄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거기서 열심히 훈련을 하면 내년에는 아마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팀으로다가 아마 발전이 될 겁니다. 부천시 장애인 체육회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되고요. 단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기 종목은 한 10개 종목으로 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0개 종목이 구성이 돼 있고요. 금년에 한 4개 종목 추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개 종목에 이제 참여는 엘리트 쪽이 한 80명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그리고 생활체육까지 이제 토탈로 보면 한 300여 명이 아마 저 장애인 체육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에서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많은 지원이라는 건 타시 대비, 뭐 타시 대비에 조금 많다라는 거지,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활동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미비하죠. 미비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이제 조만간 세우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 조금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요. 맞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후원회도 구성이 됐어요. 지금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금년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뭐 사업 계획도 이제 차츰 만들어 나가고 있기는 한데 뭐 이번에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전에서 그분들의 격려가 또 큰 힘이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제 그런 후원금 조성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족을 막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아마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네. 또 체육 발전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체육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게요. 이제 비장애인도 똑같지만 장애인 선수 구성을 보면 거의 그 성인 중심입니다. 네. 성인 중심인데 이제 앞으로는 초중고 학생 장애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체육에 참여를 좀 해서 그래야 또 무슨 꿈나무 발굴도 좀 되고 네, 그렇죠. 또 그게 체계화돼야 일반 그러니까 엘리트나 생활체육의 정착이 미끄럼서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초중고 학생들이 그 비장애인들하고에 대한 그런 사고의 차이를 빨리 벗어나야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한 인간의 존재로 사회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걸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나와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그 자신감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본인하고 싸움에서도 좀 이기거든요. 근데 자꾸 그 뒤에 돌아서서 숨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것은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자꾸 외부로 다 끌어내서 사회활동에 참여 또 체육활동에 참여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런 연후에 이제 뭐 나름대로 비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시각을 가졌다 이런 편견도 네. 없어지는 거지. 뭐 비장애인들만 자꾸 이제 원망할 건 아니고 장애인들 자신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 개척하는데 체육이든 사회활동이든 어떤 측면에서라도 아마 성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장애인 체육회 건립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전에서부터도 이제 뭐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네. 굉장히 그 관심사고 또 뭐 꿈이죠. 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뭐 생활체육도 해보고 엘리트 체육도 해보고 장애인 체육도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해봅니다만 아주 진짜 쉽게 접근하고 네. 또 그 전용 체육관을 그 갖고자 하는 의욕을 충족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복합 시설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시설이 만들어질 땐 수요 공급이 좀 맞아야 되는데 수요가 아직은 좀 모자라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봤을 때 그 투자 비례 했을 때 그 시설이 365일 풀 가동할 수 있는 수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차등을 둔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차등은 역지사지에서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로부터 비장애인이 차등받는 그런 거는 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만 보완되면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설로다가 아마 전용 체육관이 건립이 돼야지 순수 장애인들만 동떨어져서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은 추진하기도 쉽지 않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편법이라 하면 이왕 건립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 시설을 같이 첨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제일 그 처리하기가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체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요. 그 초중고 같은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좀 이중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도 지금 구분이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또 장애인 체육까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다가는 아까는 타시군하고 예산을 비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저 생활체육하고는 전부 예산 규모 갖고 서로가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비효율적인 그 대외 행사성 예산도 많이 소멸이 되고 해서 모두가 좀 통합이 돼서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이제 가자라고 하면 지금 초중고를 말씀하셨는데 초중고서부터 클럽화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클럽화가. 그 장애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클럽 중에서 엘리트가 나오고 생활체육이 나와야지 생활체육 따로 키우고 엘리트 따로 키우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도 초중고서부터 운동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해요. 지금 보면은 그 방과후 체육 활동이다 해서 비장애인 학생들은 지금 원활히 움직이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는 장애인 프로그램 별도로 만들어주면 애들이 더욱더 참여를 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자격지심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피구를 한다.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지적 장애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도 있는데 그 장애인 학생이 앞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 뭐 워크숍에 나가면 체육대회 하죠. 네. 체육대회 하면 여성을 1명, 2명 낀다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라도 좀 한번 유도를 해서 너가 선수로 꼭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존심도 좀 주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 등급이 지적 장애는 등급이 높을수록 집중력이 좋습니다. 딴 생각을 안 하고 그 상상 외의 그 결과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도 자기가 그 선수로서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면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려가면서 체육 활동에 아주 자연스럽게 좀 참여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인재 발굴로 다 연결이 돼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마 프로그램을 일단 저 초등학교부터 좀 접목을 해갖고 육성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 체육회 재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그러게요. 뭐 경력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때 이제 뭐 사업을 좀 하다가 3년 동안 좀 쉬었다 그래도 체육이 적성에 맞는지 또 2010년도에 그 체육회 수산목장으로 왔는데 거기에는 뭐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아직은 뭐 소규모이니까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힘들고 해서 지금 저 체육회랑 병행해서 그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경력은 아마 전에 생활체육이 태동하기 이전까지 아마 한 20년 정도는 될 거죠. 체육에 봉사한 것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하셨나요? 이제 뭐 저는 본인 이제 축구서부터 시작을 했고 특이하다라고 보면 제가 한 10년 동안 부천대 그 사회 체육 개론 쪽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강의도 한 10년 했고요. 이제 그것은 뭐 이론적인 것이 탁월해서보다는 현장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한 10몇 년 동안 그 체육 활동, 체육 업무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부천대학에서도 꽤 필요하다 해서 그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10년 동안 그 강의를 한 저 경력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현재의 그 이론 중심에 있어서 체육 행정은 어느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 그 이제 금방도 경력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장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탁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 나가면 엄청난 저 차이가 있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원칙이죠. 체육 행정이라는 게 그 정산 잘해야 되고, 이제 정산을 잘해야 되는 건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 확보만 되면 정산에서는 좀 서식이 좀 걸리더라도 그거 좀 이해도 하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속된 얘기로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반듯하게 서류를 만드는 그런 행정 그런 건 사실 장애인 쪽에 더욱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이번에 근한 예로다가 그 연천에서 3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숙박업소가 거기가 굉장히 그 열악합니다. 열악한 과정에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긴 더욱더 열악하고 없죠. 그래서 이제 물색해본 데가 이제 뭐 노인정 같은 데는 그 이렇게 연결 테크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장애인들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조건이 많이 맞아 있는데 거기에서 저 숙식을 하게 되면 또 영수증이 안 끊어지니까 정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것 정도는 그런 것 정도는 그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해줘야 될 필요도 좀 느끼고 있고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감사받아 지적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좀 믿어주고 네. 현장을 믿어주고 현장에서 같은 예산 갖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저 체육행정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다 밀어줘야 가뜩이나 없는 예산 갖고 효율성을 높이지 않나 싶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행정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죠. 부천에서도 오랫동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특별히 좀 애착이 간 선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 선수 뭐 장애인 뭐 비장애인 뭐 하지만 저 부천의 장애인 쪽으로 보면 조경희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패럴림픽 거기 나가서 은메달도 획득을 하고 부천에서는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그럼 말고도 사실 탁구 쪽에서 이번에 뭐 6개 메달을 땄는데 저 기억에 남는 선수들 많죠. 그거 저 조경희 선수야 이제 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거명할 수 있지만 또 편애를 갖고 누구 딱딱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상에 그 선전을 해줘갖고 전부 다들 선수들은 다 기억에 남고 그렇죠. 네. 소중하고요. 그렇군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게 이제 장애인 체육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전용 장애인 체육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복합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좀 되기를 저도 간절히 좀 바라고요. 훈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그 한계에 도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시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도 뭐 우리 부시장님하고 앞으로 체육 전반적인 발전, 장애인 체육까지를 포함해서 토론회를 좀 모처럼 없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런 토론이 이제 토론을 거쳐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하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가집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또 효율성, 저 꿈나무 육성,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체육인들의 우호 증진, 서로 뭐 너네 예산은 많은데 우리가 적다라든가 또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행사도 좀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엘리트 생활체육이 모두 참여하는 저 체육대 행사 또 여러 가지 뭐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리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저 바람직하고요. 또 우리 시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렇게 진행은 될 겁니다. 당장은 좀 마찰이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밥그릇 차이가 생기니까 저 신경 써지는 사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굉장히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근무하는 때까지는 그것이 좀 달성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좀 갖고 있죠. 그럼 부천시 체육회는요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5위 정도를 하면 그 여러 가지 부천시 인구라든가 재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5위 정도면 좀 적합한데 금년도에 7위를 했죠. 작년에 8위를 하고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정 형편 또 우리 저 시민들의 시민들이 우리가 한 90만이면 5위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저 장애인 체육회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다. 제가 이제 비교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하지만 저 엘리트 쪽은
너무 열악하죠. 예산 쪽이 열악한 것이 이제 지금 체육 정책 자체가 생활체육 중심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은 없고 글로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하나하나 좀 꼬집어서 적은 예산 갖고 큰 성과를 내고자 이제 어저께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 한 3년 이내에 5위까지는 달성을 할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시군요. 네, 아직은 뭐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예. 네. 카메라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지금도 제가 간단한 인터뷰는 하고 있지만, 그 장애인 체육, 또 뭐 여러 가지 장애인 그 활동에 있어서는 아마 경기복지신문에서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면, 수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서부터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여가면서, 그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알 권리 충족도 좀 시켜주시는 것 같고, 또 뭐 오늘같이 이런 인터뷰 시간도 다양하게 좀 해주심에 아마 폭넓게 전혀 저희 활동이나 장애인들의 활동을 모르는 분들한테 또 상당 부분 많이 전달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꼭 다가가야 되는 그런 신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큰 발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